네, 안녕하세요.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필러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필러를 하지 마라. 필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 정말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필러라는 부분이 워낙 안전하고 또 대중화된 시술이죠. 근데 이 대중화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위에 적당한 그 어떤 볼륨감을 준다든지, 또는 예쁜 그 어떤 볼륨감으로 동안 느낌, 그다음에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헬스케 보이지 않고 좀 건강하게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시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러입니다. 사실 뭐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또는 뭐 허벅지 이런데 빈약한 부분에 바디 쪽에도 쓸 수 있고, 얼굴 쪽에도 뭐 이마라든지 앞광대, 팔자, 볼 이런 부분 다 가능합니다. 코도 오똑하게 올릴 수 있고, 턱이 없어서 무턱인 경우에는 턱을 앞쪽으로 쭉 빼서 또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시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필러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짚어드리려고 필러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필러 전반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필러는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시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객님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필러도 이제 필러 종류에 따라서도 좋은 필러와 이제 좀 좋지 않은 필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필러 시술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러에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숙해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또 아주 고객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숙련이 필요한 시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사고나 이런 걸 피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혈관을 막는 부작용이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런 부작용을 피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건 된다, 안 된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예측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 숙련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시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 두 부위는 저는 이제 필러를 녹이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새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밑 필러 같은 경우인데, 눈밑 필러를 하시고 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자칫하면은 눈밑 필러는 이 필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틴들 현상처럼 비친다든지, 파랗게 비친다든지, 또는 이렇게 너무 빵빵하게 올라와서 눈밑이 항상 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필러의 용량을 적당하게 잘 조절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필러의 층을 잘 못 찾는 경우, 이 눈밑이 워낙 피부가 얇고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접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부해 보이는데, 이 부해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 부분을 필러로 다시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번에 싹 녹이고 새로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늘어난 부분을 울세라로 같이 좀 잡아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또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눈밑이기 때문에 또 눈의 실명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명하고 관련되는 혈관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콧등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꽤 있고요.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으로 눈 가까이기 때문에 무조건 눈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눈밑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나 이런 걸 잘 피해서 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코 쪽의 혈관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코필러,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코필러처럼 이렇게 그 혈관이 가까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린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밑 필러는 이제 만약에 눈밑 필러를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경우에 그걸 필러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떤 필러를 완전히 녹이고 새로 필러를 넣어야지 예쁘게 잘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눈밑 필러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가장 많이 하는 필러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부하게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그걸 필러로 다시 부해 보이는 그 느낌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완전히 녹이고 새로 넣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코 필러, 아까 말씀드리려던 그 부분인데요. 코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코를 너무 두껍게 넓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너무 넓게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게 되면은 코가 넓어 보이면서 미학적으로 일단 안 이뻐 보여요. 예,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코는 오똑하게 하려면은 사실 콧대를 올리면서 코끝을 같이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고 코의 각도를 세운 다음에 여기를 필러를 넣어야지 예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 필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여기를 과잉으로 넣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주변에 필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직이 되게 흐물흐물해 있는 상태고, 이럴 때 이제 캐뉼라나 이런 걸로 코 필러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실명의 위험이나 이런 게 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는 코끝을 중심으로 잡고 콧대를 이제 같이 코끝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여기를 볼륨으로 채워서 막 넓게 만든다, 이런 개념은 좋지 않습니다. 코는 왜냐하면 얼굴의 정중앙에 있고 아주 소량으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필러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필러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눈밑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부해 보일 때 그걸 필러로 교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코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넓게 두껍게 돼 있는데 거기다 계속 코 필러를 넣어서 모양을 망치거나 또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필러는 이제 가장 뭐 안전한 시술 가운데 하나인데, 미용 성형 중에서, 하지만 이제 혈관 막힘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경험 있는 병원들을 잘 찾아가시면 또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 필러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면 정말 무지무지 안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컬트라입니다.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채우는데, 이제 물론 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마, 앞광대, 눈밑, 볼 이렇게 좀 넓게 꺼진 부분들을 볼륨을 이제 쭉쭉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고 탄력도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스컬트라 쪽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필러랑 스컬트라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필러 같은 경우는 볼륨이 바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간다면 스컬트라는 점점 콜라겐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항상 일정하게 볼륨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필러랑 스컬트라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요즘 많이 하시는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 갑자기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필가의 허선영이 어이없게 갑자기 필러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목에서 놀라셨을 텐데, 놀라지 마시고 특정한 두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눈밑 필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눈밑 필러하고 나서 디자인 불만족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